네.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. 윤석열 총장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부터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해서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과도 각종 문제마다 갈등을 빚어왔는데요. 지난달 여권이 이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겠다라는 법안을 논의하자 오늘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. 네, 정말 이 윤 총장이 직을 던지면서까지 반대한 이 중대범죄수사청, 중수청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2단계의 핵심 사안입니다. 올해 1월에는요, 이 검찰개혁 1단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이 됐는데요. 그로 인해서 검찰은 테러, 사이버, 부패, 비리사범 등 6대 중대 범죄만 수사하고 나머지 수사권은 올 1월에 모두 경찰로 이관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 중수청 신설 법안은요, 검찰에 남아있던 그 6대 중대 범죄 수사권도 모두 이 중수청으로 가져오고 검찰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서의 기능만 남기겠다고 하자 윤 총장이 오늘 사퇴 선언을 내놓은 겁니다. 네. 자, 윤석열 총장의 사퇴 배경은 방금 말씀하신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대인데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정치권의 해석은 좀 달라요. 맞습니다. 오늘 윤 총장은요, 검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.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겠다라는 말을 내놨습니다.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. 직무정지도 거부하면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,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또 재보선을 한 달 앞두고 사퇴하겠다는 것은 야권의 재보선 승리 그리고 자신의 대권 도전을 위해서 철저히 기획된 정치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.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어제 대구를 방문했을 때의 장면도 지적을 했습니다. 공직자가 아닌 전형적인 정치인의 행동이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.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 조직과 그 자리를 철저하게 악용했다고 날선 지적을 내놨습니다. 네, 우리가 앞으로 이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. 네, 역시 정치 뉴스입니다. 국민의힘 4.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 오세훈 예비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. 오 후보는 100% 시민 여론조사로 진행된 후보 경선에서 41.64%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고요. 나경원 전 의원이 31.31%로 뒤를 이었습니다. 네,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제 10년 만에 재도전인데 10년 전에는 자진 사퇴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오 후보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을 지내다가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내걸고 주민투표를 진행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워낙 저조해서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시장직을 내놨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에서 큰 비판을 받았었고요. 서울 시민들께도 실망감을 안겨줬던 적이 있습니다. 오 후보는 오늘 후보 수락 연설에서 지난 10년간 죄책감을 가지고 지내왔다. 용서받을 수 있는 날만을 기다렸다라고 말을 했고요. 서울 시민께 지은 죄를 갚을 수 있도록 이 안철수 후보와 야권 최종 단일화를 이루고 또 본선에서 이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. 근데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이 나경원 예비 후보의 우세를 점쳤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가 의외라는 평도 많은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나 후보는 예비 경선 당원 투표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고요. 그리고 토론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. 그래서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100% 시민 여론조사로 진행된 이번 최종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. 그러자 정치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나경원 후보가 귀족, 강성 보수, 친일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중도 개혁 성향을 표방하는 오세훈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만났을 때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. 그런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. 네. 서울시장 선거
야권 단일화도 이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계속 네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어요. 맞습니다.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보수논객 박형준 후보가 54.4%의 득표율로 선출됐습니다. 박성훈 후보 28.63%, 이현주 후보는 21.54%에 그쳤습니다. 자, 다음 주부터는 또 재보선 레이스가 본격화될 텐데 계속해서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. 네. 오늘 마지막으로 골라온 뉴스는 어떤 건가요? 네, 지난주 후반부터 광주 전남에 비가 산발적으로 내렸죠. 이 때문에 광주 시내 곳곳에 100여 개가 넘는 포트홀이 생겼습니다. 때문에 지난 이틀간 차량 100여 대에서 타이어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네. 네. 한편 서구 유덕동 이 빛골대로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10여 대의 차량의 네. 타이어가 파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포털 너무 많아요. 네. 맞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그 빛고울대로에서는 하나의 포트홀에 여러 대의 차량, 그 타이어가 파손이 됐습니다. 무진대로, 상무대로, 남문로 등에서도 파손 사례가 나왔는데요. 저 역시 이틀 전에 지하철 소태역을 지나갈 때 차량에 타고 있다가 이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이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. 광주시 관계자가 설명을 내놨는데요. 지난 겨울에 예년보다 많이 그리고 자주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래서 염화칼슘을 다량으로 이렇게 뿌려놨었는데 그 때문에 도로 포장이 약해진 상태였고 또 최근에 기온이 오르고 또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아스팔트 층이 분리됐다고 그 발생 이유를 짚었습니다. 네. 포털로 인해서 타이어가 이렇게 파손이 되면 지자체나 국가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요? 맞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나 국가 차원에서 배상이 되는 부분입니다. 하지만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.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블랙박스 영상 또 사진, 인근 CCTV 자료가 필요합니다. 때문에 언제 파손이 됐고 그 파손 위치는 어디인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파손 신고를 할 때는 아래 보이시죠? 빛고울 콜센터 120번 그리고 광주시 도로관리과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신고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. 광주시 관계자가 현재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또 습한 날씨라서 이 복구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이번 주말 휴일까지 복구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. 이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실 분들은 이번 주말 휴일까지는 차량 운행하실 때 도로 사정 잘 살피시면서 운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유익남의 김두식 아나운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